쿵. 갑작스러운 충격음과 함께 남정임 할머니의 몸이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팔과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녀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입을 떼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오랫동안 망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본인은 몰랐겠죠. 놀랍게도 그녀를 쓰러뜨린 건 특별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했던 몇 가지 사소한 생활 습관. 그것이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같은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심코 반복하는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이상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은퇴 후 많은 노인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습관 5가지를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남정임 할머니처럼 후회하지 않을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쿵. 남정임 할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몸을 일으키려고 애썼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감각이 없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니,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왜 이러지? 병원으로 실려간 할머니는 의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근육이 너무 약해졌어요. 심장도 많이 지쳤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를 이렇게 만든 건 특별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했던 작은 습관들이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남정임 할머니는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뉴스 보고, 점심 먹고 드라마 보고, 저녁엔 예능 프로그램까지. 그냥 쉬는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이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TV를 오래 보면 생기는 문제들. 첫째, 심장이 약해집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혈관이 막히면서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루 6시간 이상 TV를 보는 사람은 심장질환 위험이 6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근육이 사라집니다. TV 앞에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80세 이후 낙상으로 골절된 노인의 25%가 1년 내에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남정임 할머니가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도 근육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TV를 오래 보면 뇌 활동이 둔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하루 4시간 이상 TV를 시청하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2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있습니다. 남정임 할머니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며 하루 2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한 달 만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TV를 볼 때도 30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하는 활동을 늘렸습니다. TV 대신 책을 읽거나 작은 퍼즐을 맞추면서 뇌를 자극했죠. 그 결과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몸에 힘이 다시 생겼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그래도 운동하는 편인데 TV 보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하루 몇 시간이나 TV를 보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당신의 수명을 늘립니다. 지금 TV를 보고 있다면 잠시 리모컨을 내려놓고 일어나 보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마셔보세요. TV를 보는 시간이 줄어들면 당신의 몸도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겁니다. 남정임 할머니는 지금 매일 30분씩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깨닫지 못했다면 나도 벌써 누워 있었을 거야. 지금도 TV 앞에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도 남정임 할머니와 같은 위험에 처해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치명적인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식사하는 습관이 당신을 병들게 한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밥맛이 없지? 남정임 할머니는 밥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일주일 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귀찮아서 반찬도 대충 차려 먹었습니다. 때로는 그냥 건너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건강이 나빠진다. 놀랍게도 연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평균 수명이 6.7년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 발병률이 2.4배 증가하고 우울증 위험도 급격히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씹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혼자 식사하는 노인의 평균 씹는 횟수는 43%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으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영양소 흡수도 방해받습니다. 둘째, 영양 불균형이 심해집니다. 혼자 살면 반찬을 다양하게 챙겨 먹지 않고 간편한 음식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 부족으로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고 이는 낙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과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는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혼자 식사하는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은 84%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있습니다. 남정임 할머니는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 식사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식사 시간을 정해놓고 꼭 챙겨 먹었습니다. 반찬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단백질이 포함된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혼자 먹지 않기 위해 영상통화로 손주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씩 경로당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입맛이 돌아오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그래도 끼니는 챙겨 먹어. 혼자 밥 먹는 게 뭐가 문제야?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아무렇게나 대충 먹는다면 영양 불균형이 심해지고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오늘 식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대충 때우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챙겨 드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 살더라도 영상통화나 지역 모임을 활용해 식사 교류를 늘려보세요. 남정임 할머니는 지금 다시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혼자 밥 먹지 않아요. 함께 먹으면
음식도 더 맛있고 기운도 나거든요. 혹시 당신도 혼자 식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치명적인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 당신의 몸을 망가뜨린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정임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걸어 다녔는데. 하지만 이제는 다리 근육이 너무 약해져 혼자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된 이유는 단 하나.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들. 첫째, 근육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감소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실제로 80세 이상 노인의 근육량이 10%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2배 증가하고 면역력이 43%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혈액순환이 느려져 혈관이 막힙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누워만 있으면 혈액이 정체되면서 혈전 피떡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혈전이 심장이나 뇌로 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실제로 하루 2시간 이상 앉아 있는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있습니다. 남정임 할머니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 3번 10분씩 걷기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TV를 볼 때도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풀었습니다. 집안에서도 발 뒤꿈치 들기, 팔 돌리기, 손가락 운동 같은 간단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다리에 힘이 돌아오고 걸음걸이가 한결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그래도 가끔 움직여. 이 나이에 운동이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운동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의 움직임이 당신의 수명을 10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지금 이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손을 머리 위로 올려 기지개를 켜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10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남정임 할머니는 지금 매일 30분씩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움직이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게 더 불편해요. 혹시 당신도 하루 종일 앉아서만 생활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치명적인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늦게 자고 잠을 자주 깨는 습관이 당신의 몸을 망가뜨린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남정임 할머니는 새벽 2시가 넘도록 뒤척였습니다. TV를 끄고 불도 껐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겨우 잠이 들었다 싶으면 1~2시간 만에 다시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몸은 무겁고 머리는 띵했습니다. 어제도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대체 왜 이러지?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이 건강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습관이라는 것을. 수면 부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첫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몸은 면역 세포를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58% 감소하고 감염 위험이 2배 증가합니다. 둘째, 뇌 건강이 나빠지고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뇌에 독소가 쌓여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치매 발병 위험이 82% 증가합니다. 셋째, 심장 건강이 약해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상승합니다. 실제로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67%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있습니다. 남정임 할머니는 병원에서 수면 상담을 받고 수면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작은 실천들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전 TV와 스마트폰 사용을 줄였습니다. 밤 10시 이전에 침대에 누워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가벼운 산책을 하며 몸을 릴렉스했습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 만에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원래 잠이 없어서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수면은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면역력, 뇌 건강, 심장 건강까지 모든 것이 개선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오늘 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그리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몸을 이완시켜 보세요.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남정임 할머니는 지금 밤 10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을 잘 자고 나니까 아침이 다르게 느껴져요. 하루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혹시 당신도 밤늦게까지 깨어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치명적인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을 과신하는 습관이 당신을 병들게 한다.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었는데 더 아파졌습니다. 남정임 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몸이 자주 피곤하고 무기력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 더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영양제를 추천받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슘제, 비타민, 혈압약, 관절약까지. 이렇게 먹으면 몸이 좋아지겠지. 하지만 며칠 후부터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럼증까지 느껴졌습니다. 남정임 할머니는 그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영양제랑 약을 너무 많이 드셨네요. 오히려 몸에 부담이 갔어요. 놀랍게도 많은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 먹는 약과 영양제가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과 영양제를 과신하면 생기는 문제들. 첫째, 과도한 약 복용은 간과 신장을 망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약을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약을 복용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커지고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80세 이상 노인의 응급실 방문 원인 중 28%가 약물 부작용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영양제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칼슘제 과다 복용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근경색 위험 증가, 비타민C 과다 섭취 신장결석 위험 35% 증가, 글루코사민 장기 복용 혈당 조절 장애 발생 가능. 셋째, 약과 영양제가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과 영양제는 함께 먹으면 효과가 사라지거나 오히려 몸에 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른 채 의사와 상담 없이 여러 가지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있습니다. 남정임 할머니는 그 후 약과 영양제를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만 먹기로 했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꼭 필요한 약만 복용했습니다. 영양제는 음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부터 줄였습니다. 간과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물을 섭취했습니다. 운동과 식단 관리를 병행하며 자연스럽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속이 편안해지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영양제는 몸에 좋은 거 아니야? 병원에서 준 약인데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하지만 과한 약과 영양제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약을 줄이는 대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당신이 먹고 있는 약과 영양제 리스트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인지, 과하게 복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양을 섭취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남정임 할머니는 지금 약을 줄이고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약을 줄이고 나니 몸이 더 편안해졌어요. 꼭 필요한 것만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혹시 당신도 약과 영양제에 의존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위협하는 5가지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바꾸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었다는 걸. 남정임 할머니는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며 움직이지 않았던 날들. 혼자 대충 밥을 때우며 영양을 소홀히 했던 습관. 잠을 설쳐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시간들. 그리고 건강을 위해 먹었던 약과 영양제들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사실까지.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건강을 기대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실천할 것인가? 아니면 몸이 무너진 후에 후회할 것인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TV를 보면서도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이세요. 혼자 식사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 숙면을 취하세요. 운동을 시작하고 하루 10분이라도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불필요한 약과 영양제 섭취를 줄이고 자연식으로 건강을 챙기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당신의 몸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처럼 살지 않습니다. 남정임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고 몸을 움직이며 건강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았다면 나는 더 늦었을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되돌릴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더 건강한 삶을 위해 지금부터 함께 실천해요. 지혜 빛계단이었습니다.